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정수입니다. 많은 사람이 요구하는 브라질의 원주민 관련 이야기를 조금 이어서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 이 브라질 이 상파울루에 원주민 문화박물관이라는 곳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제 연지 한 7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고요. 저도 어떻게 하다가 길 가다가 봤습니다. 이곳에 많이 사는 흑인 관련된 이런 박물관은 있는데 원주민은 없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 일이 있었고 또 어떤 이야기 있었는지 이런 것을 좀 간략하게 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합니다. 먼저 브라질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 중에 하나인 그러니까 원주민을 뜻하는 우리나라 말로 원주민 뜻하는 이제 인디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포르투갈로 하게 되면 인지오라고 하죠. 그렇지만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라는 것은 요즘 새롭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이냐? 인디오라고 하는 거는 예전에 백인들이 인도로 가는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하다가 어떻게 해서 이제 콜럼버스가 발견했고 그쪽에 사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신대륙에 사는 사람들이 다 인도라라고 착각하여 이렇게 인디오라고 이름을 붙였던 것이죠. 그렇지만 원래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원주민이라고 부르는 것이 맞다라는 게 요즘 학계에서 지금 알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글을 쓸 때 인디오라는 말을 많이 썼었는데 이것을 좀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박물관에서도 쓰는 것은 뭐 인디오라는 말이 있지만 저는 그래도 좀 이걸 바꿔서 원주민이라고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건 이 새로 생긴 원주민 문화박물관이라는 거 참 새로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마존이나 뭐 이과수 폭포라든가 또 이런 인근에 있는 이런 원주민 뭐라고 그러죠? 촌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들이 이제 몰려 사는 곳을 가기도 했고 또 그들과 인터뷰도 해봤는데 이 문화를 지속적으로 알릴 만한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누구나 아는 것과 같이 예전부터 모든 백인들이 유럽에서 이제 전 세계로 퍼져나가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에 대한 뭐 학살뿐만 아니라 문화 말살 정책을 계속 이어왔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하게 내놓을 것이 없다라는 것이 그동안 우리들이 학교에서 배웠던 것인데 사실 그게 아니라 물어보고 또 그것을 연구를 해보면은 엄청 많은 문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남미에서는 안데스 산맥, 그러니까 안데스 산맥이라고 해보면은 저 위에서부터 되는 뭐 베네수엘라부터 시작을 하여 뭐 페루, 콜롬비아, 뭐 칠레, 그래서 뭐 이제 밑에까지 이제 아르헨티나 끝에까지 연결되는 이런 산맥은 그 산맥을 위주로 하여 이제 북부와 이제 서쪽에는 이제 잉카, 마야, 뭐 그러니까 멕시코까지 이어져서요. 잉카, 마야, 올메크 등 여러 가지 이런 문화가 있던 것이죠. 그렇지만 그 산맥을 넘어 아마존을 위주로 하여 이 브라질 쪽에 있는 이제 그러니까 동쪽과 이제 중부 남부 지역은 그쪽과 달리 뭐라고 될까요? 그냥 옷이라든가 이런 문화가 특별히 많이 발전되지 않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에서는 그렇게 많이 몰려 살 이유가 없었다. 뭐 자연 환경이 그렇게 많이 몰려서 살 이유가 없기 때문에 특별한 문화가 발전 안 했다. 뭐 환경이 좋았다. 뭐 하여튼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다루고 싶은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어쨌든 이곳에 사는 사람들도 각자의 문화를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당연히 포르투갈에서 사람들이 넘어오면서 질병으로 많이 죽었고요. 또 일부러 노동력으로 쓰기 위하여 이 원주민들을 잡아다가 노동력으로 쓰기도 하였고요. 그렇지만 쓰다 보니 원래 이렇게 많은 일을 안 해봤던 몸이었기 때문에 체력이 많이 달려서 많이 죽기도 하였고 또 당연히 뭐 노예로 쓰려고 했지만 말을 안 들어서 학살당하는 것도 많았고 또 무엇보다 이 원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백인과 같은 생활을 하려고 했던 것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자연적으로 흡수됐다는 것이죠. 무엇이냐? 이 원주민이라는 것이 살고 있는 이런 밀림은 우리가 요즘 생각하기에 그러니까 요즘 현대 사람 생각하기에 뭐 지상 낙원 같이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뭐 자연 환경도 좋고 뭐 풀도 많고 과일도 많고 동물도 많고 하니 잘 먹고 잘 살지 않았느냐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이게 모기도 많고 또 각종 독충 뭐 동물도 많기 때문에 그들을 피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것이고 또 먹는 것도 뭐 계속해서 얻을 수 없기 때문에 뭐 농사를 짓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영양 부족이 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각종 질병으로 죽는 것과 뭐 이런 각종 사고로 죽는 것도 해서 포함하면은 평균적으로 30살도 이제 못 사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살다 보니 백인들이 사는 삶을 보니까 굉장히 안정적으로 살고 있더라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흡수된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어쨌건 이게 아마존 지역을 위주로 하는 하나의 큰 축의 원주민이 있고요. 또한 그 밑으로 이 브라질 이 남쪽으로, 그러니까 중부부터 남쪽까지는 뚜삐 과라니라고 하는 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뚜삐라는 큰 족에서 나눠서 뚜삐 과라니, 아리깽, 아웨찌, 뭐 주르마, 마웨 등 여러 가지 종족이 달라지고요. 그쪽으로는 또 아마존 지역은 마크로제라고 해서 또 과또, 보로로, 크레나, 기제 등 이게 브라질에 지금 등록된 게 330개 정도 되는 부족이 있고 200여 개가 넘는 언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들끼리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은 가능하지만 뭐 많은 교류가 없었던 게 지역이 넓게 살다 보니 각종 그 자기 사는 곳에서만 살았던 것이죠. 이런 것을 다 말살하고 그냥 하나로 원주민들은 똑같아. 그냥 하나야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절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새로 생긴 문화박물관 가보면은 이게 뭐 비하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허접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해를 하는 게 요번 5월, 그러니까 2023년 5월에 새로 이제 개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많이 넣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가서 눈으로 보고 만지는 것보다 그쪽에서 불악에서 사는 그 원주민이 나와서 설명해 주는 자기들의 삶에 대한 비참함과 어려움과 또 이런 뜻을 말해 주는 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어저께 원주민이 얘기해 주는 게 지보야라고 하는 이제 큰 뱀이 여자를 뜻하고 땅을 뜻하고 또 이곳에서 또 각종 부족에 따라서 이런 신화가 달라지지만 뭐 까피바라가 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땅거미가 될 수가 있고 등 그들과 이렇게 섞이게 되면서 탄생한 것. 또한 천둥 번개와 이곳에는 표범이라고 하는 온사라는 동물과 싸움으로 인하여 비만 오고 천둥 번개 치면은 그 싸움에서 진 이 표범이 숨는 습성 이런 것을 설명해 줍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설명하면은 당연히 뭐 설명도 될 수 있고 우리가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지만 설화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가 웅녀 이야기와 뭐 단군 신화가 있는 것처럼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고 이런 것을 볼 때마다 그러면은 최소한 그쪽 지역에서는 많은 뱀이 있었구나, 뭐 물이 많았구나, 돌이 많았구나라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그런 재미있는 이런 시간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오신 분들 중에 많이 물어보는 게 흑인 박물관을 한번 가보시면은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으시고 그들의 고통을 보는데 원주민 박물관이 없었다 보니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 이런 상상을 못 합니다. 뭐 많은 뭐 언론을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굉장히 비참하고 많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브라질 전국에 지금 또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로만 해도 인근에 그런 마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주민들이 모여서 뭐 당연히 언어는 자기들의 언어 과라니어라든가 그러니까 제일 많이 쓰는 뚜삐 과라니어를 쓰기도 하지만 또 자기들이 이제 포르투갈을 배워서 현대적인 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이게 일반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무슨 회사에 다닌다라든가 공장에 다닐 만한 이런 것은 아니죠. 그러다 보니 굉장히 비참하고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줘서 그쪽을 좀 활성화를 시켜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 보니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살고 있는 상파울에서도 30분, 그러니까 차로 30분 이내 거리에 그들이 몰려 사는데 굉장히 낙후됐다고 하고요. 또한 지금 많이 뉴스가 되는 게 아마존 지역에 야노마미라고 하는 이런 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지역에 많은 원주민이 사는 그런 부족이 있습니다. 야노마미가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쪽 지역에서 불법으로 나무를 채취한다라든가 아니면 금을 채취하는 사람들, 그 백인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제 도시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다 보니 원래는 원주민청이라는 곳에서 그들의 출입을 막고 또 그들에 대한 지원을 해서 이런 의료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고 해야 되는데 뭐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몇 년간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것을 제대로 이어지지 않다 보니 수백 명이 말라리아 같은 질병으로 걸려서 죽고요. 또한 얼마 전에 1월 달에만 19명 정도 되는 어린아이가 영양실조로 죽었다는 등 극심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1월 1일에 브라질에 이제 룰라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당장 이것부터 해야 된다라고 해서 이제 급파하여 의료진들이 도와주고 또 연구원들이 하다 보니 정말 이건 기아 상태로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조직적으로 이건 학살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게 그런 지역을 개발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방해로 공무원들의 적절한 이런 업무를 못했다, 지원을 못했다라는 것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당장 일단 이들을 치유하고 또 책임을 이제 누가 져야 되느냐라고 이제 가는 것이죠.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이 되는 건데 어제 그러지 않아도 그런 원주민 그런 박물관에 가다 보니 이런 것이 좀 생각나서 좀 오늘 지금 이런 에피소드를 만들고 있고요. 조금 더 이어서 하자면은 이 브라질에 많은 이런 언어에도 이런 원주민어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 포르투갈어 배우신 분도 브라질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게 사실 이곳에서 오래 사신 분들도 잘 분간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곳에 오면 뭐 이삐랑가 브라질 독립기념박물관 그러면 독립기념박물관인데 이삐랑가란 말이 무엇이냐? 참고로 또 이 브라질에서도 손꼽히는 이런 주유소 체인이기도 합니다. 이삐랑가라는 건 그래서 우리한테는 독립기념박물관으로만 알지만 원주민어로 그 뚜비 과라니어로 빨간 강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땅이라는 동네 이름이 있는데요. 그것도 돌이 많아서 빼드리냐, 그러니까 돌 많은 지역이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알아야 되고요. 붓던 땅이라고 하는 지역은 또 지금 상파울루 주립 대학도 있는 곳이기도 한데 땅이 굉장히 단단한 곳이다라는 것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설명을 하면요.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리우데자네이루 사람은 까리오카라고 부릅니다. 그럼 까리오카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니라 까리에서 그 까리는 백인을 뜻하고요. 오카라고 하는 거는 집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백인이 사는 집이고요. 또 죽을 뜻하는 민가우도 뚜삐 과라니어로 그냥 이렇게 죽 같은 그런 형태. 그러니까 예전에 이곳에서 많이 그러니까 지금도 재배하는 이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 한국으로 치면은 뭐라고 하더라? 한국에서는 타피오카라고 하는 거 그런 것을 좀 끓여서 만드는 그런 죽을 말하기도 하는 겁니다. 또 팝콘을 뜻하는 삐뽀가도 예전에 어떤 분이 이거는 팝콘이 픽픽픽 튀기 때문에 삐뽀가 되지 않았냐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과라니어로 이게 피부가 벗겨지면 터진다라는 직설적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팝콘이죠. 그러니까 또한 우리가 한국에서도 아는 그 무시무시한 사람 잡아먹는다는 피라냐라는 것도 굉장히 그러니까 악마 같은 물고기란 뜻입니다. 베이시지아 당연하죠. 너무나도 이제 그런 뭐라고 될까요? 이런 굉장히 이제 포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또 하나 재미있는 거는 바이아쿠가 브라질에서는 맹독을 가지고 있는 보고를 뜻합니다. 보고. 그래서 어떤 분도 야 바이아쿠는 일본어야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뚜삐 과라니어로 그냥 이게 그 독이 많은 것을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이 많다는 건 당연하죠. 그 보고가 동어가 많기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이아쿠 그러면 일본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이과떼미 모룸비 이비라뿌에라라고 하는 등 이곳에서 많이 쓰는 말이 다 이 뚜삐 과라니어에서 왔기 때문에 유럽에서는 절대 쓰지 않는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을 알아두면은 일상생활에도 이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주민들이 요즘에 지금 굉장히 많은 핍박을 받고 지금 고통 속에 있는데 어제 제가 그들의 문화 생활권에 좀 갔다 오면서 좀 이런 생각이 있어서 오늘 동영상 만들었습니다.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이 되면은 여러분들에게 또 브라질 소식을 전하는 것을 올려서 여러분과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